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난독증의 뇌를 만든다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난독증을 겪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에디슨은 유년기에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다 몸까지 허약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놀라운 발명품들을 창조해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역사상 최고로 다재다능한 발명가이자 화가, 조각가, 음악가, 엔지니어, 과학자였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기상천외한 재능을 발휘한 그였지만 역시 난독증을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진단은 주로 그가 남긴 기괴하고 방대한 자필 원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반전된 거울 글씨,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씌어진 다빈치의 원고들에는 오자, 통사론적 실수, 이상한 언어적 오류들로 가득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거의 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는 외국어와 같이 단어 인출을 필요로 하는 과목에서 전부 낙제를 했습니다. 특히 단어와 문장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나쁩니다. 심지어 이론적인 사고를 할 때는 언어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이 선명한 이미지의 형태로 떠오른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난독증을 겪은 예술가로는 로댕 같은 조각가와 앤디 워홀,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있으며 배우로는 톰 크루즈, 성룡, 우피 골드버그, 조니 뎁 등이 있습니다. 난독증 이야기의 줄거리는 세상 어디서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총명한 한 남자아이가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글을 배우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쉽사리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교사는 잠재력을 제대로 연마하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느린 아이 혹은 학습 부진아 라고 다른 아이들이 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임을 알아챕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활기 넘쳤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 학교를 졸업합니다. 난독증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만을 위한 특별한 유전자나 생물학적 구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뇌가 문제를 인지하거나 그 이름을 인출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일에 사용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고 설계된 기존의 부위를 연결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대 안에 독서의 기능을 하는 독서 중추 같은 것이 없으므로 난독증을 단순히 독서 중추에 결함이 생겨서 나타난 질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난독증이 발생하는 데는 잠재적 기본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언어 또는 시각의 기저구조에 발달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장애는 아마도 유전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주어진 특화된 작업 그룹 내에서 표상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회로가 구조들 간의 연결이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읽기의 자동성이 구현되는 데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셋째, 읽기 구조들 사이에서 회로가 연결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특정 문자 체계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회로와는 전혀 다른 회로가 재편성되는 경우입니다. 비교적 특정 문자 체계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난독증의 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거울쓰기의 뇌입니다. 언어는 좌측 측두엽에 특화되어 있는데 난독증 아이의 우측, 하측 두 피질에 의한 읽기 참여 시도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와 문자가 불균형하게 적재되기 때문입니다. 읽기의 거울 이미지를 구별하는 능력은 이를테면 봐, D 또는 AM과 MA를 구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을 똑같다고 감지하려는 성향을 억제해야 하는데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울 이미지, 창라는 문자와 단어의 인지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초기 읽기 장애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난독증은 흔히 좌우를 혼동할 뿐 아니라 거울 이미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잃어버린 거울 쓰기 능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언어 중추의 좌뇌 우뇌 균형입니다. 벨루티노는 시각 반전이 흔히 일어나는 글자의 상 몇 개를 난독증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그리거나 또는 발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냈지만 글자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잘못된 대답을 했습니다. 난독증에서 고장의 원인은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난독증에 대한 음물론적 설명은 아이 독서 교육과 치료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음소인지와 문자소대 음소의 대응 관계를 체계적,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소인지 및 명시적인 해독 교육이 난독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측, 하측 두피질은 초기 난독증의 원인이 됩니다. 한 연구자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단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의 경우 단어를 읽는 동안에 좌측과 우측, 하측 두피질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런 균형은 만 16세 무렵 하측 두피질의 활성화가 주로 좌측으로 옮겨갈 때까지 서서히 약화됩니다. 만 6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은 우측에서 폭넓게 다양한 활성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측 활성화와 읽기 검사 점수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측, 하측 두피질의 활성화가 부진한 아이들이 읽기를 더 잘 해냈습니다. 3. 유창성의 부족입니다. 난독증의 뇌에서 중요한 이슈는 유창성의 문제입니다. 프로세스 속도가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읽기의 자동성이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난독증을 겪는 독서가들은 일반 독서가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프로세스 모두 기본적 탐지 수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시각적 자극이 나타나거나 소리가 나면 그것을 금방 지각합니다. 두 개의 시각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짧고 분리된 청각적 음색을 처리할 때 난독증을 가진 일부 아이들과 언어 기능에 손상을 입을 많은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음소와 음절 구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의 난독증 아이들을 연구한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평상시 말을 할 때 리듬에 둔감합니다. 말의 리듬은 단어 안에 있는 음성들이 강세와 운율, 박자 패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에 의해 일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음소 표상의 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난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독증에서 운동 프로세스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아이들이 메트로놈의 리듬 패턴에 맞춰서 뭔가를 두드리는 모습을 관찰한 보스턴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터 올프는 난독증 독서가들이 행위의 각 부분을 모두 모아 일시적으로 가지런한 전체 집합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운동 영역에서 자동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독증 아이들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가장 기본적인 감각, 프로세싱 수준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운동의 기능상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난독증의 경우에서 뇌는 독서 발달의 최고 단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프로세스의 맨 앞단에서 일어나야 하는 부품 연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난독증을 겪는 많은 아이들은 사실상 활자의 중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 문자의 종류에 의한 차이입니다. 기능적 MRI 연구에 의하면 영어를 학습하는 아이들과 달리 중국어를 학습하는 아이들은 읽기를 할 때 두정 피질에서의 활동이 아주 적게 증가합니다. 그 대신 광범위한 활성화가 좌측 중간 전두 피질에 중심을 둔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활성화한 영역은 등 쪽이 측면의 전전두 피질과 강하게 겹쳐지며 작업 기억에 사용됩니다. 읽는 사람들은 또한 전운동 피질에서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자를 쓸 때 발생하는 움직임과 같이 소근육 운동이 실행되는 동안에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글자 표기의 활발한 상기와 연습은
중국어 읽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배워보게 하다면 아이는 마치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완전한 단어를 직접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방하면서 얻습니다. 모방은 언어의 지도화를 도와서 단어가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지원하는 운동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에 중국 아이들이 채택하는 전두피질 기반의 접근법은 겉보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읽기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세한 쓰기를 통한 학습이 난독증 극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외에 완벽한 문자 체계를 하나 더 꼽는다면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창제한 한글을 들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든지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구어를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형태로 옮겨놓은 고도의 규칙성을 가진 알파벳 설계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 매뉴얼을 작성한 학자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배울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하겠다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몇 가지 중요한 언어학적 특성으로 볼 때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첫째, 한국어 구어는 단순 음절과 음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곧 음절이 됩니다. 한글에서는 이웃에 개의 문자화된 음소가 사각의 틀 안에서 합쳐지고 그렇게 합쳐진 글자들은 좌우 상하 어느 방향으로든 배열되고 읽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절이 시각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글을 읽을 때 보다 쉽고 보다 큰 언어의 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둘째, 멜버른 대학의 김지선과 크리스 데이비스의 지적처럼 한글은 10개의 기본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형태가 차별화됩니다. 셋째, 한글의 자음 문자는 조음되는 발음기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영어와 달리 한글은 문자와 음성이 매우 투명한 대응관계를 이룹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상징과 말소리 사이에 거의 완벽한 대응관계가 성립했으나 구어가 진화함에 따라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단어와 철자의 고어와의 연관관계가 반영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멋지게 결합된 한글은 무엇보다 글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매우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양육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평가를 받아보세요. 독서를 배우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수많은 이유로 인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하고 명백한 이유가 없는데 아이가 읽기를 배우지 못하는 것 같으면 독서 전문가와 의사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난독증은 처음에는 못 알아볼 수 있으므로 관찰이 중요합니다. 난독증은 딱히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읽기 발달, 장애가 연속체를 이루는 것으로 독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해당 언어의 문자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독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장애를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아주 미묘해서 초등학교 입학 후 한참 뒤에서야 유창성과 독해력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셋째, 이중언어 환경을 잘 관리하세요. 심한 난독증을 가진 유아들은 언어적으로 어휘력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는 외국어 학습에 기초한 난독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 음소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독해력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난독증 아이에 대한 치료는 맞춤법, 의문론에서부터 어휘력, 형태론에 이르기까지 읽기에 기여하는 구성요소 각각의 발달과 그것들의 연결, 유창성, 그리고 그들이 통합되어 독해력을 형성하는 것 모두를 다루어야 합니다. 다섯째, 난독증은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 훈육이나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에 속하든 난독증을 겪는 아이들은 멍청하거나 너무 고집세지는 않습니다. 잠재력을 연마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난독증 아이 자신을 포함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읽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섯째, 아이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부모는 아이가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설사 자녀가 난독증이더라도 유년 시절 내내 창피를 당하고 매일같이 그 무엇에도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자존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